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전남 영암의 가축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94일 만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5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전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제철을 맞은 비파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94일 만에 전남 영암의 가축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고 이동 제한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3월 13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를 진행했고 최근 검사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일부 농가를 제외한 이동 제한 해제와 가축 시장 재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시장은 매주 3회 운영되고 농가 8곳은 앞으로 3주 동안 이동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무역 수지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수출액은 50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감소했고 수입은 18.9% 감소한 35억 6천만 달러로 14억 4,800만 원의 무역 수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무역 수지는 54억 5,500만 달러로 지난해 70억 9,800만 달러보다 23% 정도 줄었습니다. 한편 전남은 기계류 수출이 증가한 반면 화공품이나 석유 제품, 철강 제품이 감소했고 수입은 석유 제품과 철강, 원유, 석탄, 화공품 모두 감소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부가 주도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을 약속한 가운데 최근 이를 뒷받침할 석유화학 특별법이 발의됐는데요. 주철현 국회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석유화학협회의 용역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낸 중간 결과에 따르면 최종 결과는 발표를 안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이 가속화돼서 이제 그야말로 도태될 기업은 도태가 되고 더 좀 경쟁이 가열화돼서 공급 물량이 축소돼야지만 2030년부터 정상적인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화된다는 건데 결국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 역할이 이제까지는 그냥 대기업들이 냅두고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후원만 해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선제적으로 구조재편을 하려게 되면 대기업들끼리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기업들끼리. 그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현재는 이제 구조재편을 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이 또 법상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편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대선이 또 이게 이번 갑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서 이재명 대표의 여수 첫 번째 공약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건의해서 넣게 된 것이죠.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각종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돼서 감면 같은 혜택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전기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료 감면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R&D 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이게 경쟁 기업들끼리의 구조재편을 하려게 되면은 정상적인 방법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에 해당돼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상의 예외 규정을 두는 구조재편 과정에 서로 간에 좀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는 공정거래법의 예외 규정 조항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하여튼 간에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또 특별법, 감면 규정, 지역 지원 이런 규정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 법이 제정이 하루빨리 돼서 의지를 가지고 이건 정말로 석유화학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이런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법을 제정을 해서 집중적인 투자, 적극적인 선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길을 쓰고 노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수공약 첫 번째로 넣고 전남공약에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들어가 있어요. 석유화학 산업 부분이.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이런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까 빨리 이제 우리 당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이 되고, 또 새 정부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의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사항이기도 하니까 빨리 좀 법에 따라서 집중적인 지원, 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선제적인 구조 개편, 또 고부가 스페셜티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해남 북일면에서는 지난 16일 새벽 3시 10분쯤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여성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아침 8시 10분쯤에는 영암군 영암읍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액상 대마를 구매한 뒤 흡입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완도 해경은 16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해경 조사 결과 지난 5월 1일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장흥에 있는 A씨 집 근처에서 액상 대마를 함께 흡입하던 중 환각 상태에 빠진 B씨가 인근 해양경찰파출소에 자진 신고해 액상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마약 사범인 30대 남성 C씨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파나무가 있는 집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는 옛 속담 들어보셨을까요? 비파 열매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긴 속담인데요. 전국 최대 비파 주산지인 전남 완도에서는 최근 비파 수확과 함께 가공식품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도 비파 수확 현장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의 비파나무. 황금빛으로 잘 익은 비파가 나무 가득 열렸습니다. 농촌 체험객들은 손으로 하나씩 정성스럽게 비파를 수확합니다. 비파 열매 자체도 예쁘고 그 노랗게 잘 익은 거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따는데 재미도 있었고 아주 보람이 있었고 맛도 먹어보니까 그 맛도 아주 좋고 향도 아주 좋습니다. 비파는 비타민 A와 칼륨이 풍부한 데다 잎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돼 버릴 게 없는 건강과일입니다. 완도 비파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해풍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친환경 재배에 적합합니다. 수확을 하는 기간에 이제 노지에서 비파가 열리면 비파 체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파는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없어서 딱 그 제철에만 먹을 수 있어요. 완도군은 지난 2006년부터 비파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한 결과 전국 비파 재배 면적 101헥타르 가운데 71헥타르를 차지하는 비파 주산지가 됐습니다. 해마다 생산량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비파 120톤을 수확한 데 이어 지난해 140톤, 올해는 150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도군은 단순히 생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와인과 스콘 같은 가공식품 개발에도 나서 치유농업 자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유해섬 완도는 전국 제1의 비파 주산지입니다.
단순 수확 가공에서 그치지 않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디저트 개발 상품화 등 치유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비파를 다양한 소득 작물로 활용하고 있는 완도군.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현장에서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긴 여정을 함께해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6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해단식을 갖고 전남 각지에서 활약한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 경기 현장에서 펼쳤던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유공자들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전남은 2023년 전국체전과 이듬해 전국소년체전, 올해 전국생활체육 대축전까지 3년 연속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무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전남 지역 초등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 조사 결과 명예퇴직한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022년 104명에서 2023년 120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등교사 명퇴 인원은 지난 2022년 273명에서 2023년 281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23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초등교원 명퇴 증가로 학교 현장에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전국 비상행동의 해산 결정에 대해 개혁과제가 실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 시민 주권행동은 16일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사회 대개혁과 내란 청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광장의 시민운동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시민 정치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개신교 선교 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목포시는 오는 20일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앞으로 지역에 남아있는 자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청주와 공주, 전주, 김제, 순천 목포 등 지자체 8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쌀 생산량 조절을 하기 위한 전략 작물 중 하나인 논콩 현장 파종 지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면적을 6배 확대한 서리태 계약 재배를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품종 서리태인 청자 5호를 시험 계약 재배를 하고 180헥타르 규모로 540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청자 5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량이 30%가량 높은 품종입니다. 광양시가 올 하반기 청년 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합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청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청년 맞춤 정책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5년 동안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석주 여수시 의원이 여수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석주 의원은 최근 열린 24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5월 여수사랑 상품권 15% 특별 할인 판매 당시 모바일 접속 장애와 서버 과부하로 시민들의 구매가 제한된 데다 고령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사실상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